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잊고 싶은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저도 오늘 이야기할 사건을 겪지 않았다면 아마 어렸을 적부터 고생했을 기억을 지우고 싶어 했을 거예요. 참 고생을 많이 하면서 자라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생은 가볍게 생각될 만큼의 일을 겪게 되었고 그 일을 잊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부디 사연을 보내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 기억이 영영 지워지거나 흐려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 제 지우고 싶은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 제 기억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릴 때부터 한 고생으로 인해 그리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줄곧 외동으로 자라왔지만 부모님의 무관심 속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동생이 생긴 뒤 부모님까지 내 식구로 지내게 되었죠. 한창 귀여운 아기인 남동생 때문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어야 할 우리 집이었지만 이전과 같이 웃음소리는 단 한 번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 때와 마찬가지로 부모님은 귀염받고 자라야 할 늦둥이 남동생을 방치하듯 기르시고 계셨어요.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늘 바쁘다는 핑계로 자식들을 방치하듯 양육하셨던 부모님 때문에 저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자랐지만 늦둥이 남동생까지도 그렇게 키우실 줄 몰랐었죠. 처음에는 저도 그런 가정 환경 때문에 한참 예민할 청소년기에 방황도 많이 했었습니다. 부모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탓에 학교 생활도 엉망이었고 마음 붙이지 못했던 학교에서도 늘 조퇴와 결석을 반복하며 점점 세상에서 겉돌기 시작했죠. 자식이 학교를 가던 안 가던 관심 없는 부모님 덕분에 저는 점점 삐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정신을 차리게 되었던 것은 다 어린 동생 때문이었어요. 저한테도 그랬지만 어린 동생 역시 버려지듯 제대로 된 관심을 주지 않는 부모님을 보며 제가 그 아이를 대신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누군가를 책임지고 챙기기에는 어린 나이였지만 그때 동생에게는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 대신 동생을 돌보며 갓난 동생을 양육해왔고 정말 키우다시피 동생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도 금세 정신을 차리고 더 이상 삐뚤어지지 않을 수 있었고 동생 역시 저를 무척이나 따르며 잘 자라주었어요. 그렇게 자란 동생은 어릴 적부터 얌전하고 공부도 곧잘했습니다. 집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지원해줄 형편이 아니었는데도 혼자 하는 공부가 재미있었는지 늘 책을 손에 떨어뜨리지 않았어요. 그런 동생이 기특해서 저도 학생이었지만 제 용돈을 모으거나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서 책을 사다 주고는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가 동생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행동도 동생이 잘 따라와 주지 않았다면 중간에 그만두고 저도 제 삶에 투자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동생은 제가 하는 기대의 몇 배를 만족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모습에 신이 나 대학생이 되어서까지 지원을 해주게 되었죠. 비싼 학원 한 번 없이 단과 학원을 다니며 명문대를 입학하고 장학금까지 받으며 졸업까지 한 동생은 공부를 더 하고 싶다며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유학을 떠난 그제서야 제 삶에도 조금의 여유가 생기게 되었죠. 동생을 너무 자식처럼 키웠던 탓인지 그동안은 동생 챙긴다고 제 삶을 챙길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빡빡한 제 삶에 여유가 생기게 되면서 저도 그동안 만나왔던 남자친구와 드디어 결혼을 약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는 인생에 낙이라는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릴 적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런지 늘 속이 허했고 부모님 대신 동생을 돌보느라 보호자와 가장 역할을 하며 늘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남자친구는 사막 같던 제 삶에
오아시스 같은 남자였고 돈 벌고 동생 챙기느라 데이트할 시간 없이 바쁜 저를 걱정해주며 여태 불평 한 번 없이 제 곁에 있어준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저희가 만난 시간과 나이를 생각한다면 그 당시 시대상에 따라 이미 결혼을 했어야 할 나이였지만 그동안에도 동생 때문에 결혼을 미뤄왔던 저를 묵묵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게다가 집안 사정 때문에 저를 반대하시는 시부모님을 설득해주며 힘들어하는 저를 지탱해준 좋은 사람이었죠. 그런 남자친구 덕분에 저희는 어려움 끝에 결국 결혼에 성공할 수 있게 되었고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된 저희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동생도 유학 생활을 잘 하고 있었고 저도 결혼을 하며 안정적이게 되면서 저한테도 그동안 없던 여유가 생기는 듯 했습니다. 예전이라면 엄두도 내지 못했을 취미 생활도 가지고 괜히 주변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질 정도가 되었죠. 저는 그런 제 스스로의 변화가 무척 반가웠습니다. 팍팍하게 살았던 제가 이제서야 사람들과 섞여가며 인간답게 사는구나 싶어서 제 스스로가 기특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런 시기에 저는 한 아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고등학생이었던 그 아이는 하늘이라는 예쁜 이름과 달리 저처럼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가족들에게도 제대로 된 돌봄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어 유난히 제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안타까운 아이였어요. 늦은 밤 정처 없이 떠돌며 위태롭게 지내는 것을 보며 저는 처음 만났지만 그 아이가 신경 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괜히 측은지심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거리를 방황하는 아이가 걱정되어 몇 번이고 집에 데려다 주었는데 그때마다 집이 더 싫다며 뛰쳐나오는 아이를 보고 아이가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대로 보호자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모와 집안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저는 그 아이가 더욱 신경 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와주고 싶었더라면 적당한 시설에 데려다 주는 것도 방법이었겠지만 저도 비슷한 상처가 있던 탓에 그런 아이가 시설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적응하기도 힘들 거라는 걸 잘 알았기에 저는 하늘이를 직접 집에 데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하늘이를 정말 제 동생처럼 생각했고 안타까운 아이가 어긋나지 않고 잘 자라기를 바라며 하늘이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 집 방 하나를 내어주고 그 아이는 저와 남편을 부모처럼 생각하며 언니 오빠라 편히 부르며 잘 따랐습니다. 자기 부모는 물론이고 선생님이나 보호사들까지 경계했던 아이가 저희에게 마음을 열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저와 남편에게 마음을 연 뒤로는 성실하게 학교도 잘 나가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어울리며 사회에 적응을 하려 노력하는 아이를 보면서 행복했고 뿌듯했습니다. 이제는 한 가족이라고 느껴질 만큼 가까워진 하늘이를 성인이 되어서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하지만 자립심이 강했던 아이는 저의 제안에도 결국 나이가 되어 독립을 선택하게 되었죠. 그래봤자 겨우 20살 나이인지라 걱정이 되었지만 더 이상 저희 부부에게 폐를 끼칠 수 없다는 하늘이의 말을 저도 존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꾸준히 연락을 하며 서로 안부를 묻고 지냈어요. 다행히 하늘이는 그 후로 자신의 삶을 잘 개척해 나가는 것 같아 우리 부부의 마음도 놓였죠. 시간이 지나면서 하늘이의 걱정을 점점 덜게 되었고 그러는 사이 저희 부부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오랜 시간 아이가 없던 저희 부부에게 아이가 찾아왔다는 소식이었죠. 사실 저는 일찍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그동안 걱정스러울 정도로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아이 소식을 기다리던 저희에게 드디어 아이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며 이 모든 게 제가 좋은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너무나 기쁜 소식을 주변에 알리며 저희는 동생과 시댁,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게 임신 축하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아이를 가진 만큼 저는 너무나 행복했고 좋은 남편을 만나서 바라던 아이까지 임신하게 된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오로지 아이의 안전을 생각했고 남편이 없는 사이 혼자 뜨개질을 하며 태교를 하여 아이와 하루빨리 만날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행복에 취해 다른 걱정거리는 없던 제가 어느 날 남편의 이상한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작은 의심이었습니다. 잠결에 남편이 누군가와 다정한 통화를 하는 것 같았는데 남편은 그런 일이 없다며 제가 오해했다고 말했죠. 저도 처음에는 임신한 제가 너무 예민하고 피곤해서 그런 거라 생각했지만 자꾸만 수상한 남편의 행동들에 저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 때문인지 유난히 예민해 있던 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고 결국 남편의 외도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상대가 누구인지까지 알게 되었죠. 그때의 충격과 비참함은 지금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임신한 저를 두고 바람을 피고 있었던 상대는 다름 아닌 하늘이었어요. 제가 제 손으로 직접 집에 들여 돌봐주었던 아이가 내 남편과 외도를 했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신감과 어린 여동생처럼 생각했던 아이와 그런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도저히 용서되지 않았어요. 제가 아이 걱정을 하며 집에 있는 동안 그 두 사람은 저를 기만했고 이미 저 몰래 둘이 방을 얻어 밀회까지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독립을 했던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었어요. 저를 피해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던 둘만의 도피처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걸 뒤늦게서야 알게 된 저는 뱃속의 아이 걱정을 미뤄두고 직접 그 두 사람이 있는 현장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고 하늘이가 지내고 있는 원룸으로 찾아간 저는 그곳에서 두 사람의 불륜 현장을 확실히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여긴 어떻게 찾아왔어? 언니, 두 사람 대체 뭐야? 언제부터 이러고 있었던 거야? 방까지 얻어서 아주 본격적으로 바람을 피고 있었네? 당신 남편이고 당신 아이 아빠야. 근데 임신한 와이프 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렇다고 이렇게 다짜고짜 찾아오면 어떡해. 하늘이 놀라잖아.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랑 집에 가서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 뭘 따로 얘기해? 당신은 지금 이 와중에도 내 걱정은 안 해? 어떻게 나를 속이고 둘이 이럴 수가 있어? 나도 모르겠어. 그냥 마음이 끌린 걸 어떡해. 그래. 당신까지 다 알게 된 마당에 내가 뭐라 더 그럴까. 이렇게 된 거 그냥 차라리 이혼하자. 당신도 바람핀 남편이랑은 못 살 거 아니야. 이혼을 하자고? 그게 당신이 할 소리야? 우리 애 걱정은 안 해? 언니, 그래도 저희 못 헤어져요. 언니도 보면 알겠지만 저희 두 사람 서로 정말 깊이 사랑한다고요. 언니에게는 미안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 그냥 언니가 이혼해 주세요. 두 사람은 정말 뻔뻔하게도 제게 먼저 이혼을 해달라 요구했습니다. 당당한 그 모습에 남편에게 화가 난 것은 당연했지만 은혜를 원수로 갚은 그에게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화가 밀려왔습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 그랬는데 내 손으로 호랑이 새끼를 키운 제가 너무나 원망스러웠죠. 하지만 두 사람은 그런 저를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어요. 제가 정신을 놓고 비참하게 서 있는 동안 옷을 갖춰 입은 두 사람은 원룸을 나갔고 저는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 두 사람을 쫓아나갈 수밖에 없었죠. 야, 박하늘,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래놓고 도망가면 끝이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아? 진짜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짜 진상이네. 뭐라고?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이제는 저를 아주 막대하는 그 아이에게 기가 찬 저는 저를 외면하는 그 애의 팔을 붙잡았고 제게 팔을 붙잡힌 아이는 그대로 저를 계단 뒤로 밀어버렸습니다. 실랑이 중에 계단으로 밀린 저는 그 애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 아이는 저를 돕지 않고 철저히 외면해버렸죠. 위험할 게 뻔한 상황에서 저를 죽으라는 듯 내민 그 애의 행동을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나마 남편이 저를 곧바로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저는 결국 아이를 유산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남편의 배신으로 상처 입었던 저는 아이까지 잃고 나자 더 이상 남편과 함께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주기로 했고 그 대신 제가 받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많은 재산을 받아내기로 했어요. 이미 유책 사유는 남편에게 있었기에 어려운 일은 아니었고 아이를 잃게 된 저의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톡톡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은망덕한 아이에게도 상간녀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받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상처를 받고 돈만 얻은 채로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동생에게는 차마 부끄러운 그 사연을 전할 수도 없어서 저는 그저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다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외국에서 지내는 동생이 제 걱정을 할 게 뻔했기에 저는 동생에게 걱정이 되지 않으려 애써 밝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저는 그 후로 아이를 지켜내지 못한 죄책감과 배신에 대한 상처로 대인기피 증세까지 시달리게 되었고 더 이상 사람을 만나기 꺼려졌던 저는 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시골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말 긴 세월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그때 받았던 상처가 아물지 않았어요. 전 남편과 상간녀에게 당했던 짓은 기억을 떠올려도 내 탓이려니 하며 마음에 동요 없이 넘길 수 있었지만 그날 아이를 유산하게 된 기억을 떠올리면 아직도 뱃속이 찌릿했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아직도 그날의 일을 잊지 못한 채 가슴 아파하며 살고 있었죠.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지낼 수는 있었어요. 아직 마음에 있는 상처로 사람들과 감정적인 교류는 하지 못했지만 근처 동네에서 사람들 접하는 일도 하면서 아주 조금씩이지만 다시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딱 10년이 조금 넘었을 그때 유학을 마치고 외국에서 자리를 잡고 생활하던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깜짝 놀랄 소식이 두 가지나 있었죠. 하나는 한 대학의 교수직을 맡게 되어서 아예 한국으로 돌아와 터를 잡기로 했다는 거였고 또 하나는 결혼할 여자를 소개시켜 주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능력도 성격도 좋은 동생이 결혼을 할 나이가 되어서도 제게 여자친구 있다는 소리를 하지 않으니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누나의 이혼을 보고는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된 건 아닐까 싶어 동생에게는 말도 하지 못한 채 속으로 끙끙 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와서 결혼까지 한다고 하니 제 마음이 너무 편해졌습니다. 평소 저보다 더 야물딱진 동생이다 보니 아직 올케가 어떠한 사람인지 보지는 못했지만 믿을 만한 여자일 거라고 생각했죠. 동생은 한국에서 돌아와 바로 상견례 자리를 만들고 싶다는 말을 전했고 저는 동생이 한국으로 돌아올 날만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2달을 기다린 끝에 한국으로 돌아온 동생과 만날 수 있었어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만나던 동생이었지만 이제는 외국으로 돌아갈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조급한 마음 없이 동생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동생을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와 그간 하지 못했던 이야기꽃을 피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물론 가장 궁금했던 예비 올케의 이야기가 주가 되었습니다. 결혼할 사람이 있으면 진작에 누나한테 말을 하지.
누나는 너가 평생 독신으로 살겠다고 말할까 싶어서 걱정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래, 올케는 어떤 사람이야? 공부하러 온 유학생이었는데 그 한인 커뮤니티에서 만나게 됐어. 정말 좋은 여자라서 누나한테 빨리 소개시켜주고 싶었는데 관계가 확실해지고 나서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누나한테 말하는 게 좀 늦었어. 누나랑 닮은 점이 많아서 아마 좋아할 거야. 착하고 생각도 깊고 남들 배려도 잘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홀로 잘 헤쳐나온 사람이야. 어렸을 때 고생한 이야기 듣다 보니까 우리 누나 이야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였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이른 나이에 돈도 꽤나 벌었고 어린 나이에 그 정도 돈 있으면 허투루 쓸 법한데 공부를 못한 게 아쉽다고 자기 돈으로 유학하러 오고 지금은 필라테스 사업 크게 하려는 중이야. 사실 유학 마치고 사업 준비한다고 나보다 일찍 한국에 들어왔는데 누나한테 말하면 예비 올게 궁금하다고 찾아가가지고 꼬치꼬치 캐물을 것 같아서 말 못했어. 미안. 얘는 내가 뭘 그렇게까지 할까? 내가 깐깐하게 따지긴 해도 너가 좋다고 하면 어쩔 수 있겠어? 어쨌든 네 입으로 좋은 여자라고 하니까 믿음이 간다. 네 말대로 힘든 상황에서 큰 사업까지 할 정도면 어떤 사람인지도 알 것 같고 그래. 그럼 신혼집은 어디로 하려고? 아이 계획은 생각한 적 있고? 저를 보고 자라서 그런지 웬만한 여성은 성에 차지 않다고 말하던 동생이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분명 좋은 여자일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능력이 어떻든 성품이 좋은 여성이 동생의 아내가 되어준다면 그것 말고는 바라는 것도 없었죠. 벌써 팔불출이 된 동생은 저희 집에 머무는 며칠 동안 예비 올케에 대한 이야기를 내내 했고 나중에는 달달 외울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겉으로는 귀찮아했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좋은 여자같이 보였고 동생이 말한 것처럼 저와 비슷한 여자라는 생각도 들었죠. 그렇게 많은 기대를 하고 예비 올케를 만날 날을 기다렸습니다. 얼마 뒤 상견례 자리를 잡게 되었고 누나인 제가 부모님 자리를 대신하여 참석하게 되었어요. 상견례를 하는 방으로 들어가기 전 긴장이 되어 화장실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두 번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 바로 박하늘을 말이죠. 언니가 여기 왜 있어? 순간 너무 놀랐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화장실 입구에 서 있었어요. 그러다 이내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죠. 너야말로 불륜이나 저지른 년이 뻔뻔하게 잘도 돌아다닌다. 그리고 여기 식당이 네 거라도 되니? 여기 왜 있다니? 무슨 헛소리야. 당차게 말을 하긴 했지만 가슴이 벌렁거리고 다리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어요. 당연히 할 말이 없던 하늘이는 급히 화장실을 빠져나갔고 하늘이가 화장실을 나가자마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왜 하필 중요한 자리를 앞두고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과 마주치게 된 건지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은 채 눈을 감고 놀란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마음이 조금 차분해진 저는 화장실을 나와 동생과 사돈될 분들이 기다리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하늘이 그년이 떡하니 앉아 있는 겁니다. 순간 서로를 다시 한번 알아보게 되었고 얼어붙게 되었죠. 누나,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아니. 믿고 싶지 않은 상황에 정신을 못 차렸던 저는 동생의 안내를 받고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앞에 있는 사람은 분명 하늘이와 부모님이 맞았습니다. 하늘이 부모님은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에게 예의를 차려 인사를 하더군요. 저도 얼떨결에 인사를 하고 상견례를 이어갔습니다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과 의절한 하늘이가
왜 자신의 부모님과 있는지 알 수가 없었고 제 동생은 왜 하늘이를 만나고 있는 건가 싶었죠. 자리를 이어가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건 남동생은 하늘이의 과거를 전혀 모른다는 거였어요. 애초에 하늘이 전현이 자신의 과거를 모두 세탁해서 남동생이 알 수가 없더군요. 모든 걸 알고 있는 제 눈치가 보였는지 하늘이는 그 자리에서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있었지만 쉴 새 없이 떠드는 하늘이 부모님에게 그 사실들을 들을 수 있었죠.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이 자리를 뒤엎고 싶었지만 제가 겪은 과거의 일을 남동생이 알게 될까 싶었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냉랭한 태도로 상견례 자리를 억지로 지켰습니다. 그렇게 겨우 상견례 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 제가 모든 걸 동생에게 말을 할까 싶어서 겁이 났는지 하늘이가 저를 화장실 쪽으로 끌고 갔어요. 너 지금 내 동생한테 무슨 개수작이야? 너는 지금 이 상황이 정상적으로 보여? 너 내 남편이랑 그 짓거리까지 해놓고 왜 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나 너 같은 년 내 동생 아내로 인정 못해. 알아? 언니, 정말 잘못했어요. 이전의 일은 저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렸어요. 그때 언니 전 남편이 제가 싫다고 안 된다고 해도 계속 제가 좋다면서 강압적으로 제 감정을 요구해서 저도 모르게 그 상황에 휩쓸려서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그 일로 언니가 그렇게 되고 저도 자책 정말 많이 했어요. 언니가 저에게 해준 게 있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늦었지만 언니 전 남편과도 헤어졌고요. 제가 언니가 당한 상처에 합당한 벌을 받은 건 아니겠지만 10년 동안 저 나름대로 반성과 후회하면서 자책하고 살았다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동생분 정말 사랑하고요. 언니, 저 용서 안 되겠지만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결혼 조금 늦게 하더라도 제가 변한 모습 보시고 그때 판단해 주셔도 돼요. 하늘이는 제게 용서를 구하며 자신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봐도 뻔한 거짓말에 대답을 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 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죠. 하지만 속으로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변하지도 않았겠지만 설령 변했다고 해도 제 남편과 바람을 피웠던 상간녀를 동생과 결혼시킬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동생에게 이 결혼은 안 되겠다며 하늘이와 헤어지라는 말을 하게 되었죠. 동생에게는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반대하는 이유를 알게 되면 스스로 많이 괴로워할 것 같았어요. 제 아픈 과거를 늦게 알게 된 것도 가슴 아파할 거고 사랑했던 여자가 누나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여자라는 걸 알고는 자신을 탓할 것 같았습니다. 동생에게는 제대로 된 반대의 이유조차 말하지 않고 별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들먹이며 그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만 반복했죠. 처음으로 동생과 대립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전 남편과 하늘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시골에 숨어 살며 이전 지인들과도 교류를 끊고 지냈던 탓에 그동안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거든요. 그렇게 오랜만에 연락을 하며 알게 된 지인들을 통해 듣게 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제가 예상한 것처럼 하늘이 그녀는 정신을 차리긴 개뿔이었어요. 제가 남편과 헤어지고 나서 두 사람은 얼마간은 행복하게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하늘이 그 애가 갑자기 유학을 가고 싶다고 말을 했나 봐요. 자기는 남들처럼 캠퍼스 생활을 못 해봤다면서 말이죠. 전 남편은 현모양처까지 버리고 선택한 여자이다 보니 무슨 부탁이든 들어줄 수 있었나 봐요. 결국 저에게 떼어준 위자료로 형편도 어려운 상황에 그년의 유학 비용까지 대주면서 외국으로 보내준 거죠. 근데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임자 있는 남자 꼬신년이 외국 가서는 못하겠어요. 아주 물 만난 고기처럼 행동했나 봅니다. 무슨 짓을 하고 다니든 한국에서 남편이 꼬박꼬박 유학 비용에 생활비까지 넣어주니 하라는 공부는 하지도 않고 남자들을 만나고 다닌 거죠. 그러다 방학을 맞아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 남편에게 바람을 피고 다닌 걸 들켰다고 해요. 그걸로 혼전 사귀다 보다 남편과 서로 다툼을 벌이게 되었고요. 그러다 하늘이 그년이 외국에서 남자 하나를 제대로 꼬셨는지 남편과 일이 복잡해질 것 같자 외국으로 튀어버렸다고 합니다. 시댁의 반대로 하늘이와 결혼을 못하고 있었던 남편은 그렇게 돈만 잔뜩 잃어버린 채 버림을 받은 거죠. 그 뒤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하늘이 걔는 외국에서 지내며 여러 남자를 바꿔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제 동생을 만나서 정착을 하려 했던 거고요. 그런 사실들을 알게 되자 단순히 결혼 반대만 할 게 아니다 싶었습니다. 동생에게 이러한 사실을 꼭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이런 황당한 사실을 동생이 믿을까 싶더군요. 하필 과거를 모두 잊어버리겠다며 남편과 하늘이의 흔적을 모두 지운 상황이라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할 것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결혼 반대를 하며 동생과 대립을 하는 상황에서 제가 듣게 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동생이 믿을까 싶었어요. 오히려 반발심이 생겨 저 모르게 혼인신고라도 먼저 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었죠. 이렇게 된 거 가슴 아프긴 해도 한 번에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모든 사실도 밝히고 하늘이 그녀에게 복수도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칼을 갈았던 저는 수소문을 하여 전 남편의 연락처를 알아냈고 하늘이가 운영한다는 사업장 위치도 찾아냈어요. 먼저 남동생에게는 하늘이와 같이 얼굴을 보며 할 이야기가 있다며 불러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저와 동생을 보고는 무슨 일인가 싶어 불안한 표정을 짓는 하늘이 그년 얼굴에 대놓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과 제가 듣게 된 이야기 모두를 말하게 되었죠. 장현아, 누나 이야기 잘 들어? 내가 너랑 인연의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다 말해줄 테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 전부 여기서 다 말해줄게. 형님, 왜 이러세요? 제가 무슨 짓을 했다고. 장현씨, 형님은 내가 잘 이야기해볼 테니까 돌아가요. 오해가 있는 사람끼리 풀어야지. 장현씨가 여기 있으면 형님께서 화만 더 내실 거야. 뭐? 형님? 너 정말 뻔뻔하구나. 너 도대체 얼굴이 몇 개인 거니? 처음에 만났을 때는 언니, 내 남편이랑 바람 폈을 때는 너 그쪽이라고 말하더니 이제는 형님이야? 야, 이 미친년아. 내가 내 동생 너 같은 년에게 뺏길 것 같아? 오늘 다 터트리려고 내 동생 여기까지 데려온 거야. 내가 네 년이 얼마나 정신 나간 년인지 알게 되었거든. 누나, 지금 이게 다 무슨 말이야? 하늘이 처음 본 게 상견례장이 아니야? 그리고 하늘이가 매형과 바람을 피웠다니 그건 무슨 말이고. 장현씨, 형님께서 화가 나셔서 아무 말씀이나 하시는 거니까 화 더 돋구지 말고 우선 다른 데 가 있어요. 내가 다 해결되면 부를 테니. 뭘 네가 해결해. 해결은 내가 하는 거지. 장현아, 누나 이혼하게 된 거 네 매형과 성격 차이 때문이 아니야. 네 매형이 인연이랑 바람을 피워서 헤어지게 된 거야. 그리고 인연은 내가 준 은혜를 그딴 식으로 되갚은 못된 년이고, 내가 얘 고등학교 때 우리 집으로 데려왔어. 그때까지만 해도 지네 부모한테 가정폭력과 방치를 당하고 있었거든. 내가 그 모습 보고 무슨 생각이 나겠어. 꼭 우리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아서 내가 도움을 주게 됐지. 그게 이 악연의 시작이야. 자기네 부모님한테 당하는 게 너무 심하길래 내가 네 매형 허락받고 우리 집에 데려왔고 같이 지내게 됐어. 그렇게 2년 동안 내가 얘 부모 노릇하며 지냈는데 그동안 인연은 네 매형과 침대 구르고 있더라? 성인이 돼서 집을 나간다고 하길래
독립하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눈치 안 보고 네 매형하고 연애하고 싶어서 나간 거였어. 작정하고 살림을 차린 거지. 난 그런 것도 모르고 임신 축하 자리에 인연도 불러서 웃고 즐겼고. 그러다 내가 두 사람 사이를 알게 됐네? 근데 나를 보고 미안해하지도 않고 고개 치켜들고 당당하게 말하더라. 나 같은 사람도 행복한데 자기는 행복할 권리 없냐고. 사람 마음에 내 거 니 거 법으로 정해져 있냐면서 돌아서려고 하길래 돌려 세우려고 붙잡으니까 나를 밀쳤고, 그래서 임신한 내가 계단에서 구르게 됐어. 그 일로 아이도 잃게 됐고, 이후에 이혼 소송, 상간녀 소송하고 네 매형과 헤어진 거야. 저 살인자 년에게 죄를 묻고 싶었는데 처벌을 할 수 없더라. 나는 소중한 내 아이를 잃었는데 뱃속의 아이는 법적으로 사람 대접도 못 받아. 거기다 고의적인 폭행도 아니었다면서 폭행치상죄로 겨우 벌금 200만 원이 끝이었다고. 너무 힘들었지만 가족인 너에게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어. 네가 누나를 얼마나 걱정할지 알았으니까. 근데 저런 년과 네가 결혼을 하게 내버려 둘 수 없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다 말하는 거야. 장현씨, 아니야. 형님이 뭔가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니까 우선 내 얘기도 좀 들어보자. 그래, 당신이랑 내가 나가서 이야기하면 되겠다. 내가 다 설명할 테니 우선 나가자. 동생은 갑작스러운 제 발언에 충격을 먹고서는 그 상황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정리가 되지 않는지 데리고 나가려는 하늘이의 손도 뿌리치고 귀를 손으로 막고 두 눈을 감고 있었죠. 그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해 보려고 했는지 하늘이는 그런 동생의 어깨를 잡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그때 제가 부른 전 남편이 그곳으로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동생과 그곳으로 들어가기 전 전 남편에게 하늘이가 있는 위치를 알려주었거든요. 지금까지 하늘이를 찾겠다고 이를 갈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인들에게 들었던 저는 하늘이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전 남편을 부른 겁니다. 야, 박하늘, 너 내가 이쯤이면 포기할 줄 알았어? 너 내가 딴 남자 만나더라도 내 돈은 다 내놓고 만나라고 했지? 근데 도망을 가? 오빠가 여기를 어떻게? 그거 내가 알려줬어. 여기 워낙 얽히고 설켜 있어서 당사자들이 다 나와야 내 동생이 믿을 거 아니야. 그리고 저 사람 너한테 볼 일도 있을 거고. EJ라고 하잖아. 더러운 년 손봐주는데 내 손까지 더럽혀야 되겠어? 그리고 이제 내 동생 몸에서 그 더러운 손 좀 떼. 내 동생 너 같은 년이 넘볼 사람 아니니까. 하늘이에게 동생을 뺏어온 저는 두 사람이 벌이는 소동을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눈이 뒤집혀져서 돈을 내놓으라며 하늘이에게 소리를 치며 못 도망치게 붙잡고 있었고, 하늘이는 전 남편에게 폭력까지 쓰며 저항하고 있었죠. 그 상황을 코웃음 치며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옆에 있던 동생이 두 사람 곁으로 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하늘이의 뺨을 한 대 내려치고는 곧바로 전 남편의 얼굴을 주먹으로 갈겼습니다. 예상치 못한 동생의 모습에 더는 다른 행동을 할 수 없게 제가 뛰어가 말리려고 했어요. 이제 막 교수로 임용된 동생에게 이번 일로 피해가 있을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저는 동생의 팔을 안고 말렸습니다. 야, 너희 둘 다 똑같아. 알아? 이 버러지 같은 것들. 어떻게 우리 누나한테 그런 짓을 하고 뻔뻔하게 얼굴을 보여? 박하늘, 너는 네 과거가 밝혀질까 무섭지도 않아? 남자들이 다 네 발 밑에 있는 것 같아? 그런 짓까지 한 주제 어떻게 나랑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을 해? 그리고 너 최우동, 이 쓰레기 같은 새끼, 너 나한테 뭐라고 했어? 우리 고생한 누나 끝까지 잘 지켜주겠다며? 그런 놈이 어린 년이 좋아서 바람이 나냐? 그것도 우리 누나가 자식같이 생각한 여자를. 너네 둘 다 내가 오늘 박살 낼 거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동생의 말을 듣고만 있던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의 탓을 하기 시작했고 또다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내려가는 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던 동생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안고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껏 자기가 저에게 소홀했다며 잘못했다며 말을 하면서 말이죠. 그 모든 게 동생 탓 아니라며 달래주던 저도 결국 울음을 터뜨리게 되었고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미안해하며 한참 동안 눈물 짓게 되었습니다. 이후 따로 파혼이라고 할 것도 없이 동생의 결혼은 없던 일이 되었어요. 서로 주고 되돌려 받을 것도 없었기에 그날의 사건을 계기로 서로 연락 한 통 없이 끝나게 된 거죠. 동생까지 그런 일을 겪게 되어 가슴이 아팠고 모든 일이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되었어요. 그 일 때문인지 동생은 저를 혼자 못 두겠다면서 교수직을 개인 사정으로 거절하고 저와 같이 이곳으로 내려와 살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몇 번이고 이제 나는 괜찮다고 말하며 동생을 설득시켜도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 있는 누나 이곳에 두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 수는 없다면서 말이죠. 결국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한 끝에 제가 동생을 따라 10여 년 만에 다시 도시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동생과 한 집에서 살기로 한 거죠. 어느 게 더 나은 거라 판단할 수 없지만 동생을 따라와 사는 것도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생 때문인지 몰라도 어색하고 낯설기만 느껴지던 도시를 잘 적응할 수 있었고 지금은 과거의 지인들도 다시 만나고 새로운 동네 친구분들도 사귀면서 제 2의 인생을 시작하고 있어요. 이전까지는 홀로 지내어 없어진 웃음도 찾게 되었고요. 이 모든 게 고마운 동생 덕분인 것 같습니다. 아, 하늘이와 전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까먹었네요. 그렇게 될 줄은 몰랐지만 생각보다 복수가 잘 되었거든요. 우선 하늘이 그녀는 말 그대로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여러 남자들 등골을 빼먹고 다니면서 모은 돈이 꽤나 되었던 것 같은데 그 돈은 필라테스 사업과 사치하는데 전부 썼던 것 같아요. 능력도 없으면서 그렇게 낭비를 하고 다닌 건 제 동생과 결혼을 믿었던 것도 있겠죠. 어찌되었든 큰돈 써서 시작한 필라테스 사업이 시작하자마자 이번 사건 소문으로 인해 망하게 되었거든요. 월세도 비싸고 장소도 너무 커서 폐업을 하고 난 뒤에도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은 걸로 보였죠. 거기다 전 남편이 돈을 받아내야겠다며 스토커처럼 쫓아다녀서 일자리도 제대로 못 구했다고 들었어요. 전 남편도 미련 때문인지 복수심 때문인지 그 여자 쫓아다니다가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다고 했고 결국에 그 뒤에도 정신을 못 차려 회사에서 잘렸다고 했습니다. 정말 10년이 넘어서야 그나마 제 속이 조금은 풀어질 복수를 하게 되었네요. 이제는 이 글을 마지막으로 더는 그 사람들을, 그날의 일들을 떠올리고 싶지 않네요. 마지막으로 사람 사는 인생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제는 알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 동생에게 부디 딱 맞는 짝이 이어졌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선 제가 동생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이제는 과거 악몽에서 벗어나 저 스스로 자립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 2의 인생에 막을 올린 저에게 많은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하세요.